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토요일이죠. 즐거운 토요일에 맞게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식 분할 비율의 발표가 되었는데요. 무사, 제주도 말로 왜라는 뜻이죠. 왜 3대 1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 자, 치솟는 인플레이션 연준 긴축 속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3.52%나 빠져서 11,340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은 또 4,0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어요. 3,900포인트로 마감하면서 2.91%나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쇼크 후에 국채 금리도 폭등하고 유가도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월 동월 대비 8.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8.3%를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미 프리마켓에서 장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이에 따라 전문가 집단들이나 언론사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힘을 잃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연준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6월과 7월에 각각 50bp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9월에는 쉬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9월에도 강한 긴축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CPI 지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1981년 12월에 8.9%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 20년이 아니라 한 40년 정도 흘렀는데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5월 달에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예측치였던 8.3%를 초과하는 8.6%가 나왔고, 5월 달에 발표되었던 4월 CPI 지수는 좀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달에 8.5% 발표했다가 8.3%로 내려오면서 이제 3월을 정점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이지 않겠느냐 했는데 외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최근에 2022년 들어서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월에 살짝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다시 한번 최고치를 이렇게 40년 만에 41년 만에 경신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유는요, 에너지 가격 급등에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요 근래 2개월 이상 유가가 120불 이상에서 머물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뛰었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에너지 가격이 34.6%나 폭등을 하면서 자, 이번에 발표된 8.6%의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최고로 많이 급등을 했네요. 48.7%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휘발유를 많이 쓰는 분들은 이제 개인 소비자들이 될 건데요. 개인 소비자들에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대체적으로 미국인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는 시즌이에요. 자,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도 오른 게 있지만 항공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37.8%나 올랐고, 휴가를 가려면 자동차 여행을 하려면 또 중고차나 신차를 사야 되겠죠. 중고차랑 신차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식품 가격, 요새 최근에 곡물 가격이 비싼 걸로 유명하죠. 식품 가격도 10.1%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CPI 지수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 그러니까 렌탈 비용이겠죠. 월세 비용입니다. 1년 전보다 5.5%가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주거비보다는 그래도 역시 에너지랑 식품 가격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네요. 아무튼 이런 필수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의식주 품목들만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CPI가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한 6%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최근에는 점차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자, 근원 CPI는 그래도 이렇게 3개월 연속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월가 예상치였던 5.9%보다는 이번에 한 6%가 발표되면서 좀 더 높게 발표되면서 어쨌든 근원 CPI 지수도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미국 시간으로 장이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렇게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한번 연 최고점이 거의 3.2%, 3.3%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가와 가장 연관이 있는 2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3%를 넘겼어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전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리가 높으면은 뭐 경기 전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향후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가 좋아진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단기 금리는 물가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지금 2년물 국채 금리의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면서 자,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랑 단기 금리인 2년물 국채 금리의 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어요. 이 차가 좁혀지면은 경기 전망은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면은 역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2년물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물가 상황에서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의식주 위주로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물가 상승은 일반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정치권이나 금융권이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물가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6월과 7월에 빅스텝 금리 인상, 각각 0.5%씩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를 해두고 있고, 자, 오늘 이렇게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영국의 은행이죠. 바클레이스에서는 기존의 전망을 취소하고 연준이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0.5%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0.5%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6월과 7월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9월 달에는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고 9월에는 금리 인상을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 11월에도 좀 쉬어가거나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이나 연준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뭐 불확실성을 제기하기가 싫기 때문에 저 금리 인상을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CPI 지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9월과 11월도 좀 불투명해졌어요. 9월과 11월에도 긴축 속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 양적 긴축도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그래도 하반기 일정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최근에 이제 기가 상하이도 정상화돼서 100% 가동을 한다고 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면 8월 4일에 주총이 있으면 오늘 주식 분할 비율 발표되었죠. 주식 분할이 될 거고 8월 4일에 9월 30일에 AI 데이가 있고 4분기에 FSD 베타가 뭐 100만 명까지 사용 가능해졌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크로 상황과 테슬라 상황과 이렇게 상충하면서 주가는 좀 횡보를 보이다가도 어쨌든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뭐 6개월 넘게 지금 뭐 나스닥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면서 테슬라의 호재가 함께 작용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보겠고요. 오늘 뭐 업종별, 종목별 뭐 등락률을 보면요.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크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6% 가까이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뭐 4% 가까이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 넘게 빠졌고, 아마존은 주식 분할 20대 1 주식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 분할 이후에 주식 분할 전후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는데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테슬라는 3% 정도 빠지면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애프터마켓에는 또 700불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 방어주 영역에서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좀 처참했다.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주식도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의 이동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 소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박수 한번 그래도 칠까요? 오랜만에 박수를 쳤는데 테슬라 3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좀 비율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뭐 5대1, 10대1, 20대1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3대1은 좀 아쉬운데요. 뭐 게리 블랙이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이미 자 금요일 날 나왔죠. 이번 어제 나왔는데 자 어쨌든 미국장으로는 오늘이죠.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자 우리 시간으로는 간밤에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14A라는 이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면서 8월 4일에 개최될 2022년 연례 주주총회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주식 분할 비율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안건과 함께 보통주를 3대1 비율로 분할하겠다. 그래서 주식수를 3배로 늘리는 거죠. 자, 이게 뭐 확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8월 4일날 주주총회 때 이제 결정이 나겠죠. 물론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자, 주식 분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최근의 주식 분할은 2020년 8월 달에 있었고요. 그때 5대1 주식 분할을 하면서 8월 말에 주식 분할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분할 이전의 주당 가격은 2,200불 정도였는데 자 5대1로 주식 분할했으니까 440불에 거래가 재개가 되었고 주가가 아무래도 싸지다 보니까 많은 소액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투자에 더욱더 쉽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 분할을 위해서는요 기업 정관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테슬라는 기업 정관에는요 20억 주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현재 테슬라가 발행된 주식수가 10억 주가 넘거든요. 그러면 3대1 주식 분할하면 30억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관에 나와 있는 20억 주를 자 초과하는 수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을 바꿔야 되는데 정관은 자 20억 주에서 60억 주까지 자 승인 주식 수량 그러니까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을 지금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겠죠. 약 40억 주를 늘리는 자 60억 주까지 보유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관을 발표했고 어쨌든 스탁 스플릿이 되게 되면 주식 분할하게 되면 테슬라 주식수는 현재 10억 주에서 30억 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쉽게 요약해 가지고 이미 테슬라 주식 분할과 관련해서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을 올려드렸고요. 제 채널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알람 설정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수권 주식수 그러니까 총 발행 가능 승인 주식수를 20억 주에서 60억 주로 상향을 했고요. 현재 테슬라 총 발행 주식수는 10억 주인데 주식 분할 후에는 3대1이 되니까 30억 주로 늘어나겠죠. 대신에 가격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주식 분할 전에 1000불이면 한 330불로 이제 가격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8월 4일에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이 결정이 되면 아마 10월 달에나 발효가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접근성이 향상이 되면서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각 인플루언서들의 뭐 좀 반응을 살펴보면요. 자, 레이어드님의 얘기에 따르면 일론은 다소 큰 주가를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일론이 자주 말하는 게 뭐 익스팬드 뭐 이런 말이죠. 뭐 확장, 크거, 기가, 테라, 메가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은 좀 다소 큰 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10대1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현재 700불 되면 주가가 70불로 떨어지는데 70이란 그 10의 자리 숫자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뭐 현재 700불 주가니까 3대1 주식 분할해도 뭐 한 200불대나 300불대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일론은 이렇게 큰 숫자 100의 자리 숫자 뭐 이런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대1 주식 분할로 다소 약간은 좀 실망적인 주식 분할 결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10대1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은 다우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이렇게 제기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3대1 주식 분할로 결정이 되었고 아무튼 레이어드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은 엄중한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세상을 바꿀 기업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만 남으면은 그 보상은 확실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리 블랙은요. 왜 3대1이냐 4대1이 산술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대1 스탁 스플릿에 대해서 이제 뭐 살아간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Why not do 4대1 스탁 스플릿? 자, 4대1 스탁 스플릿은 어떤지 물어보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 주식수가 10억 주가 넘는다가 있죠. 뭐 11억 5,700만 주라고 여기다 정확하게 적혀 놨는데 테슬라가 4대1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4.7 빌리언 쉐어가 되는 거죠. 47억 주.
그러면 47억 주면 어쨌든 지금 정관을 60억 주까지 늘어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60억 주 안에 들어오는 숫자죠. 47억 주면. 그러니까 4대1 주식 분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대1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큐멀레이티브 스탁 스플릿, 그러니까 누적된 주식 분할 비율이 20대 1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5대1 주식 분할 했다고 했죠. 2020년에 5대1 주식 분할을 했고 이번에 4대1 분할을 하게 되면 5 곱하기 3면 20이 되니까 20대1 주식 분할이 자 숫자가 보기 좋다는 거죠. 산술적으로도 계산이 쉽다는 겁니다. 자 5 곱하기 3을 하면 15가 돼요. 그러니까 홀수가 되니까 좀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5 곱하기 4를 해서 20대 1 주식 분할이 되면 좀 기억하기도 쉽고 숫자가 딱 보기 좋다는 거죠. 20대 1이니까. 자 하지만 to be clear, I'm happy for any split. 자 그러니까 그래도 뭐 명확히 말하자면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스탁 스플릿 하는 거, 주식 분할 하는 거에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께서는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8월 4일에 3대1 주식 분할이 될 건데요. 실제로는 10월 달에 주식 분할이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10월 달에 주식 분할하는 그때 당시에 시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때 그러면 그 시가가 1,500불이 될 거고 3대1 주식 분할하면 500불의 테슬라 주가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게 희망회로적인 이런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5대1 주식 분할할 때도 분할 후 종가가 500불대였거든요. 498불이었으니까. 자, 이때를 맞추려면은 테슬라 주가가 1500불까지 올라가야지 3대1 주식 분할로 500불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숫자를 일관되게 유지하려면은 1500불까지 올라가야 된다는데 올해 10월까지 1500불까지 올라갈까요?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뭐 모르는 일이죠. 또 진짜 1500불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실제로 2020년의 사례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5대1 주식 분할을 2020년 8월에 했다고 했죠. 8월 11일에 5대1 주식 분할을 결정한 다음에 한 20일 지나서 실제로 주식 분할을 했었습니다. 2020년 8월 31일에 5대1 주식 분할을 했는데 이 20일 기간 동안요. 이 사이 기간 동안 주가가 81%나 올랐었어요. 자, 물론 이때는 테슬라 주식이 급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2020년에 이제 모델 Y가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집중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마진을 상당히 남길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하반기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10월까지 주가 상승 또 기대해 볼만 합니다. 8월 4일에 주식 분할이 2022년 8월 4일에 주식 분할이 결정되면 10월까지도 주가 상승 충분히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80%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고 우리가 한번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었는데 그 하락 추세선 지금 하단에 이번 금요일 날 지금 맞닿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게 좀 모습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0.5% 수준에 또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아까 바클레이 은행에서 얘기했듯이 0.75%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항상 10,0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계속해서 신압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분봉 차트를 보면 금일 680불까지 떨어졌다가요. 지금 696불로 올라왔는데 애프터에서는 709불까지도 지금 올라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식 분할 비율 발표가 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계속해서 700불대 강한 지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한 600불대 초반까지도 그래도 열어두고 또 테슬라도 신압으로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좀 질리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도 횡보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질리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단기적으로 크게 악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도 언젠가는 또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은 기업들의 진검승부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기업에게는 이런 인플레이션은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팬데믹에 따라서 어중이 떠중이에게도 많은 돈이 뿌려졌습니다. 자, 이런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 하강을 통해서
그간 뿌려졌던 돈을 또 정리하는 수순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이런 위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이렇게 안전하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중국 영상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이렇게 큰 나무에 깔렸지만 이 테슬라의 글래스 루프는 하나도 거의 상한 게 없습니다. 그냥 타고 있던 사람은 그냥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자기 스스로 주차도 잘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성 운전자분들도 그 평행 주차 있지 않습니까? 평행 주차를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테슬라가 혼자 평행 주차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건들지 않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핸들이 돌아가고 있고, 자, 평행 주차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갔다가 정확히 라인을 잘 지키고 있죠. 라인을 지킨 상황에서 이제 앞차와 뒤차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 앞으로 어느 정도 당겨서 이 라인을 잘 맞추고 있다. 앞차와 뒤차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는 제품도 좋고요. 너무나도 경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황이 받쳐주지 못하면 테슬라 주가도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번 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고요. 이런 횡보와 하락의 장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뭐 2014년부터 2019년까지도 한 6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주가가 상승이 하나도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2년도 안 된 사이에 주가가 25배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장을 떠나지 말고 무던히 한 10년까지도 보고요.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가시면 좋은 투자 수익률 올릴 수 있겠다. 아주 쉽고 가장 편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가슴 뛰게 하는 테슬라 같은 회사와 동행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나 테슬라와 동행하시기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영상들 그리고 저의 좋은 인사이트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VIP 멤버십은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40개가 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인사이트가 가득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가입하셔서 한번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은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 있으니까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